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5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만약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의 사고와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는 근육이 힘없이 말라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반대로 하루 딱 30분, 즐거운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뇌세포 사이의 신경망인 시냅스가 활발하게 연결되며 치매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어른이 심리학교에서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공짜 치료제, 수다가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정신을 젊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라는 말이 명언처럼 통용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지갑을 열어 베푸는 마음은 멋지지만 입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순간 우리 정신 건강에는 무서운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말수가 적어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뇌를 스스로 잠재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며 우울증 발병률도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에 갇혀 소중한 뇌의 활력을 스스로 끄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3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다의 심리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수다쟁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건강한 수다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난 최고의 뇌 운동이자 마음의 보약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수다를 떠는 시간을 그저 의미 없는 잡담이나 시간 낭비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수다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풀코스 뇌 운동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목소리 톤을 해석하고 그 말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죠. 동시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고 감정을 섞어 표현해야 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과정에서 우리 뇌의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그리고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거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불꽃놀이를 하듯 반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입력받는 책 읽기나 TV 시청과는 차원이 다른 자극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실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으로 뇌를 촬영해보면 즐겁게 대화할 때 뇌의 보상회로와 인지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다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뇌의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인지 기능이 오랫동안 젊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이론인데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쓰는 만큼 발달하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한다고 믿었지만 현대 과학은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머리를 쓰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수다는 이 뇌 가소성을 자극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과정 자체가 뇌에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런던의 택시기사들이 복잡한 시내 길을 외우는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물리적으로 커졌다는 유명한 연구 결과처럼 우리도 즐거운 수다를 통해 뇌의 지도를 매일 새롭고 풍성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다가 단순히 뇌세포만 깨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천연 항우울제 공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이 공장이 활기차게 풀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신비로운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며 크게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신뢰 호르몬이죠. 특히 포옹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때 분비되어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강력한 화학적 치유 반응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수다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하고 온전한 종합검진이자 보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돌아온 40대 직장인이 퇴근길 친구와의 통화 한 통에 위로를 얻는 장면? 혹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적막한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60대 어머니가 동네 이웃과 시장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시장 사람들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립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상쇄하는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기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85년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고독사나 우울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끈질기고 다정한 대화의 힘이며 우리가 나누는 사소한 수다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유난히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 우연히 만난 지인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혹은 힘든 일은 없지 라고 건네는 한마디에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의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타인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내 존재가 가치 있음을 확인받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거창한 조언이나 정답 같은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존재를 알아봐주고 대화를 건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영혼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처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담긴 수다는 그 어떤 명약보다 빠르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독이라는 질병을 몰아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통증 중추가 비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소통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다가 다 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죠.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수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진짜 수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대화만 하고 나면 기가 빨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대개 험담이나 부정적인 불평, 타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뇌는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제1의 청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뇌는 주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남을 비난하는 독한 말도 결국 나 자신에게 퍼붓는 공격으로 인식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을 흉볼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인 자극과 쾌감을 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혈관에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반면 약이 되는 수다는 정서적인 공유와 따뜻한 공감이 바탕이 됩니다.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네. 맞아. 나도 그때 참 힘들었어. 라는 말들. 이런 공감의 언어들이 오갈 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며 치유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질투보다는 축하를 담은 선한 수다야말로 내 뇌를 10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주변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다의 핵심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깊은 소통에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최고 수다쟁이는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관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추는 고도의 심리적 활동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직접 말할 때와 비슷한 쾌감과 뇌 자극을 느낍니다. 억지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정말 그랬겠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성적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듣는 수다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강력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한 아주 쉬운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how, wow, 왜, why를 섞어서 물어보세요. 그 음식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짧은 질문은 상대방이 더 신나게 말하게 만들고 나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풍성한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기법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 뇌의 사고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방형 질문이라 부르는데 이는 닫힌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길을 가다 만난 이웃에게 날씨가 참 좋죠. 라고 건네는 가벼운 인사 한마디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이 짧은 안부 인사가 뇌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 뇌의 사회적 인지 회로에는 신선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고립되었던 신경세포들이 활기차게 다시 연결됩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소통의 시도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의 정신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수다 습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안부 전화하기입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이 더 빠르고 편하시겠지만 목소리를 직접 듣는 대화의 힘은 텍스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문자는 단순한 시각 정보에 그치지만 목소리는 청각을 통해 상대의 미세한 감정 상태까지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목소리의 떨림, 기분 좋은 웃음소리, 그리고 말 사이에 따뜻한 정적까지 전달될 때 우리 뇌의 미러 뉴런은 마치 상대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반응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멀리 있는 친구나 자녀에게 전화해서 대단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내 생각나서 해봤어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존재의 확인과 사랑을, 나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통한 뇌 건강을 선물합니다. 누군가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부터 수학이 넘어 들려올 첫마디를 기다리는 설렘의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훌륭한 인지 훈련이자 마음의 비타민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골 가게에서 가벼운 인사 나누기입니다. 거창한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소통할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매일 가는 편의점, 동네 마트, 세탁소 사장님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같은 짧은 대화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느슨한 연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깊은 관계는 가끔 감정적인 소모나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우리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주고 세상을 덜 외롭게 느끼게 합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는 이를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라 불렀는데 때로는 가까운 가족보다 이런 가벼운 지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뜻밖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모르는 사람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이동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낯선 이와의 짧은 교감은 우리 내에 나는 안전하고 다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긍정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는 자주 가는 단골집에 방문할 때 미소를 머금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소박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 회상하며 이야기하기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회상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재밌었지. 그때 먹었던 음식이 진짜 맛있었는데 라며 즐거웠던 기억을 꺼내어 말로 표현해보세요.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그것을 언어로 구성하는 과정은 뇌의 기억 저장고를 활발하게 뒤적이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공유할 때 뇌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넘기며 나누는 수다는 그 어떤 명상보다 훌륭한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절의 젊고 활기찼던 나를 현재로 소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뇌는 가상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저녁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어 그땐 그랬지라며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그 찰나의 대화가 당신의 뇌를 가장 찬란했던 청춘의 한복판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다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 뇌를 보호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따뜻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 연결의 끈이 바로 대화이고 수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신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할 수도 있지만 그 편안함 뒤에 숨은 뇌의 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억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총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눈맞춤과 대화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보세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더라 라는 그 소박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밝히고 바로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결정적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씨앗은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아주 사소한 잡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노년 건강을 결정짓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재테크는 바로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기를,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고립된 방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소중한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전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주변 사람들의 행복지수도 연쇄적으로 상승한다는 원리죠.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뇌세포를 깨우고 우울한 마음을 걷어내는 강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누구와 어떤 수다를 떠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따뜻한 답글로 여러분의 든든한 수다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